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큐 파워포인트 채식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큐 파워포인트 2016 버전으로 2023년 6월달에 진행된 1교시 문제 A형 풀이 실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자석에 착석하시면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있는 IT큐 수험자용 더블클릭해서 실행하세요 라고 합니다. 수험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수험 번호만 입력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수험 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합니다. 근데 이 수험 번호를 복사를 하셨다가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시면 수월하고요. 확인 누르면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지고 문제지 배포하는 시간 진행되는데 과목이 섞여 시험 보니까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손 드세요. 파워포인트 문제지. 엑셀 시험 보시는 분 엑셀 문제지 나눠집니다. 감독쌤이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네, 절차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배포받은 문제들을 보게 되면 수험자 유의사항은 모든 과목이 공통이에요. 답안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그리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1으로 저장하게끔 요구되어지고요. 그리고 답안 파일 저장하고 답안 전송 프로그램 답안 버튼 전송 버튼 눌러가지고 전송하는 형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실행되면 빠른 실행 화면에서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하시고 파워포인트가 실행되어지면 저장부터 하셔야 돼요. 답안 파일 저장은 내 PC 문서의 ITQ 폴더 수험번호 -1으로 자, 가장 높은 정도로 합격하세요. F12번 기름키 누르시면은 F12번 누르면 다른 의무 저장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집니다. 내 PC 문서의 ITQ 안에다가 복사했던 수험번호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 보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 절차 전체 구성 두 가지 요구 조건. 첫 번째,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고정 요구 조건이에요. 디자인 탭 선택하시고요. 디자인 탭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누르신 다음에 목록에서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 실행되면 슬라이드 크기 목록에서 A4 용지 불변입니다. A4 A4 용지 선택.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그림은 어떻게 할까요? 한 단계 더 물어요. 물으면 그냥 맞춤하기는 그냥 추천드리고요. 클릭. 너비가 약간 줄어들어요. A4 용지로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절차는 시험 문제지의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제일 상단의 내용이에요. 전체 구성 60점 배점 차지하는데 지금 A4 용지 크기 조정 완료했어요. 반드시 불변입니다. 슬라이드 크기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목 하단 로그 슬라이드 번호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도 마찬가지. 자, 문제지 안 보고 하셔도 되는 부분까지 설명드립니다.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을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으로 넘어가면 달라졌죠. 오른쪽에 슬라이드 목록 여러 개가 뜹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거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름값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뜨는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선택하시고 슬라이드 작업창에서 슬라이드 제목 글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요 꼭지점이 기존 요 슬라이드의 꼭지점에 포개지게끔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이동됐고요. 자, 이동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여유 공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조절점을 끝까지 키웁니다. 너비를 넓힙니다. 이렇게 넓히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조절하지 마시고 위치와 너비만 조정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보면서 작업하도록 할 텐데요. 문제지 여러분들 문제지 그 설명란에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 올려드렸으니까 해당 정보박사 컴퓨터 자격증 카페에 방문해서 회원가입하지 않고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문제지 다운받아서 종이로 프린트 하셔서 실제 시험장에는 문제지가 종이로 배포되어집니다.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제목 하단 로그 슬라이드 번호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가 표지 디자인 스킵하고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의 출력 형태를 보고 위상단에 있는 여기 위상단 전체로 보여드릴까요? 위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제목 부분입니다. 제목 부분은 꼭 도형 두 개가 포개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먼저 삽입한 게 밑에 깔려요. 사각형이 밑에 깔린 걸로 확인되어지고 그 위에 해당 이렇게 꼬리가 뾰족한 화살표가 포개진 걸로 보입니다. 자, 모든 그 파워포인트의 그 작업 속도의 차이는 이 도형의 종류가 어느 게 사용됐다라는 걸 빨리 찾느냐 못 찾느냐라는 부분에서 이게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목록을 자주 보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형 목차 중에서 사각형의 첫 번째 거 직사각형 선택한 다음 위에 글상자의 중간단 높이 정도로 이렇게 삽입합니다. 첫 번째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두 가지 수정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도형 채우기 색깔 종류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이 안 돼요.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출력된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어둡다 밝다만 구분되니까 추천 테마색 밝은 거는 세 번째 거 저 황록색의 위에서 세 번째 황록색 위에서 세 번째 60% 더 밝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꼭 윤곽선 없음을 요구해요.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이렇게 설정합니다. 윤곽선 없음. 그리고 추천입니다.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세 번째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 3번 설정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풀이하는 풀이법에는 첫 번째가 해당 이 슬라이드 첫 번째 표지 디자인 부분에서요. 여기 슬라이드 목록 상단에 있는 제목에 먼저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윤곽선 없음. 그리고 기본 도형을 설정. 자,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위에 포개지는 도형의 종류 찾아보면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서요. 저기 블록 화살표에서 두 번째 줄의 중간단에 있는 오각형 왼쪽에 있는 거 톱니 모양의 오른쪽 화살표 근데 방향이 기본 모양 이대로 삽입하기보다는 얘를 좌우 대칭하는 형태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이 도형이 기본 모양 그대로이기보다 좌우 대칭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보셔야 빨리 찾아요.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단에 있는 거 톱니바퀴 모양 톱니 모양의 오른쪽 화살표 선택한 다음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이렇게 삽입을 하되 지금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 좀 어두운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좌우 대칭돼 있어요. 좌우가 여기 정렬 그룹에서 회전 정렬 그룹의 회전의 좌우 대칭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형 포개지는 것까지 끝났고 목차라고 하는 글자가 기존의 글상자가 밑에 깔려있는데 그 위에 도형들이 이렇게 포개지니까 글상자가 밑에 깔려있어요. 이를 위로 올려야 돼요. 위로 올리는 부분은 글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또는 여기 정렬 그룹에 있는 앞으로 가져오기의 펼침 버튼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눌러도 되고 어쨌든 이 도형보다 밑에 깔려있는 글상자를 위로 해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 다 보이게끔. 자, 문제 조건에 보면은 글꼴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제목 글꼴에 대한 조건은 굴림의 40포인트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요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굴림 40 엔터. 글꼴 색깔 흰 색깔 글꼴 색깔 테마식 첫 번째 거 흰색 가운데 맞춤 단락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제목 부분에 대한 설정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꼭 이제 그림 삽입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단 로고 삽입 탭에 이미지의 그림. 자, 종류가 뭐냐 문제 출력 형태 요구 조건에 전체 구성에 대한 그림의 종류는 로고 2입니다. 내 PC 문서의 ITQ에 픽처 폴더에 있는 로고 2.jpg 이 픽처 폴더에 그림이 없으신 분들도 해당 그 설명란에 픽처 폴더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렸으니까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내 문서 폴더 안에 ITQ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압축을 푸세요. 자, 그림 삽입의 그림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여기 픽처 폴더 여기 해야 시험장 환경으로 연습할 수 있으니까. 자, 대상은 로고 2 1, 2, 3 주식회사 삽입 꼭
삽입한 그림에 대해서 배경 회색 투명으로 반드시 요구돼요. 조정 그룹에서 색 누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선택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회색을 클릭. 투명하게 됐고요. 오른쪽 하단에 모자랐던 이 조절점을 중간 부분에 위치하게끔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좌상향 방향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배치 좌측 하단 아니면 가운데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봐야 돼요. 네. 왼쪽 하단이면 보편적으로 왼쪽 하단 많이 요구됩니다.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요 날짜 바닥글에 날짜 있어요. 날짜 상자 위에 포개지게끔 이렇게 하시면 무난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표시는 바닥글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꺽쇠 샵 꺽쇠에 입력된 번호 영역 상자 테두리 선택한다. 홈 탭이 글꼴에서요. 이거는 이제 모범 답안 준에 설명드립니다. 네. 16으로 수정하시고 크기 16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 시험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매월 둘째 주 정기 검정 토요일날 진행이 되면 다음날 월요일날 KP 자극 홈페이지 자료실에 해당 문제지와 모범 답안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 모범 답안 준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합니다. 삽입 탭이 텍스트 그룹에서요 머리글 및 바닥글 선택한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를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만 이기 때문에 두 개 체크박 체크합니다.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되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마라. 그리고 모두 적용.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 체크박스와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함 체크하고 모두 적용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끝났어요. 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면 마스터에서 빠져나왔는데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자, 슬라이드 목록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5번 누르세요. 엔터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엔터키를 눌러서 추가되어진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가 방금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 설정했던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서 이렇게 상단 도형 부분과 로고 이미지 그리고 쪽번호 이렇게 매겨졌습니다. 전체 구정 배점 60점 부분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배점 40점, 두 번째 슬라이드 목자 슬라이드 배점 60점,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 배점 100점인데 소시간 대비 배점 높은 거 차트 슬라이드 다섯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프리로 꼭 1, 2, 3, 4, 5, 6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차트 슬라이드 작성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제목 내용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시고요. 슬라이드 목록에 다섯 번째 이렇게 번호가 5 되게끔 제목 입력을 클릭한 다음에 3점 수면장애 환자 1인당 진료비 이렇게 내용 입력합니다. 네. 글자가 혹시 파란색으로 해서 뜨는 경우는 여기 상태 하단에 작업 표시줄에 그 날짜 왼쪽에 아래하라고 표시되어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가지고 한국어 입력을 한컴 입력기로 하지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꾸세요. 네. 이 글꼴 입력을 하는데 계속 영타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오류가 있을 때 조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텍스트 입력 상자의 중간에 있는 차트 삽입을 누르세요. 그러면 차트 삽입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고 문제 조건에 보면 차트 종류는 고정이에요. 묶은세로 막대형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차트 삽입 눌러서 실행된 차트 삽입에 그냥 확인만 누르세요. 묶은세로 막대형. 차트 작성의 고유 기능은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엑셀입니다. 그래서 엑셀 작업창이 이렇게 떠요. 네. 엑셀 작업창에 차트 작성하기 위해 입력하는 데이터는 문제지. 해당 하단에 있는 데이터표, 차트 하단에 있는 데이터표, 차트 구성 순서에 맞게 입력하겠습니다. 연도 2016년, 17년, 18년은 항목이에요. 가로 항목. 그래서 항목 1 클릭한 다음에 직접 입력하세요. 그냥 2016년 입력하면 수정이 됩니다. 엔터. 2017년 2017년 엔터. 2018년 엔터. 2019년 엔터. 2020년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고 환자 수와 1인당 진료비가 계열이에요.
계열 1에다가 환자 한 칸 띄고 수, 오른쪽 화살표 키, 1인당 진료비. 그 다음에 계열 3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웁니다. D, 머리글 D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바로 메뉴에서 삭제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출력 형태 보고 2016년의 환자 수, 2016년의 환자 수, 네, 잘 안 보여서 잠시만요. 문제지와 같게 543 심표 입력하지 마시고 184 이렇게 할게요. 네, 심표 스타일 한꺼번에 할게요. 처리를 56이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빨라요.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673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엔터키 누르시면 돼요. 601113 엔터, 636061 엔터, 656 391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1인당 진료 13 엔터, 14 엔터, 15 엔터, 17 엔터, 18 엔터. 혹시 오타 있는지 확인하시고 네, 제대로 입력이 됐으면 자, 심표 처리는 엑셀에서 편지, 요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세요. 엑셀 데이터 입력창 윗단에 있는 엑셀의 편집을 누르게 되면 엑셀 창이 실행이 될 겁니다. 엑셀 창이 실행이 되면 심표 스타일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엑셀 창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지면 숫자값 이렇게 범위 블록 잡은 다음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서 표시 형식에서 심표 요거 누르세요. 네, 요거 누르시면은 전단의 구분에 심표 뚝딱 추가됐고 자, 엑셀 창 닫아요. X 눌러가지고 닫아요. 자, 그러면 기본 차트 작성은 끝났고요. 추천입니다. 네, 해당 이 삽입된 차트를 클릭한 다음에 위로 살짝 올리면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위치로 약간만 위로 올리세요. 다음 문제지 안 보시고 편집하는 걸 추천드리는 절차, 차트 레이아웃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 종류 다섯 번째 거만 차트 구성 요소가 데이터 표 하단에 데이터 표가 삽입되어 있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거 클릭 하시고 축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축 제목 상자 선택해서 삭제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레이아웃 종류를 다섯 번째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요 무조건 차트 영역 글꼴 도듬 16포인트 외곽선 설정하세요.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도움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16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외곽선은 차트 제목 오른쪽에 여백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차트 영역이라고 사각형 떠는 위치 따닥 하면 차트형의 서식 작업창 에서요 차트 영역에 테두리 설정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깡통에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르고 실선으로 하시고 색깔 검정 추천드립니다. 색깔 테마색 두 번째 거.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요. 그 다음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 제목인데 차트 제목의 내용을 문제지 출력 형태를 네, 참조해서 수정합니다. 수면장애 환자 수와 1인당 진료비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만원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해당 이 차트 제목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 여기 문제지 조건에 맞게끔 궁서의 24 굵게 네, 세 가지 설정합니다. 궁서 24 엔터키 굵게 진하게 눌러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는 여기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에서 채우기 펼치고요.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 네,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일. 테두리 설정은 네, 테두리에서 실선으로 하시면 되고 그림자는 여기 오각형 효과에서 그림자 펼치고 미리 설정에 펼침 버튼 눌러서 종류 중에 바깥쪽 9개 중에서 옵셋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바깥쪽에 네 번째 거 이런 뜻 확인되죠? 클릭 하면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요. 다음 그림 영역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고정이에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셔서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으로 바뀌면 채우기 깡통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 종류는 표준색의 노랑, 색 종류는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그리고 그림 영역 클릭하세요. XY축이 만나는 영역이 그림 영역.
마찬가지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 종류 흰 색깔, 테마색 첫 번째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데이터 서식 부분에서는 1인당 진로비 계열의 표시기능 꺾어 전용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에 막대 그래프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파란색 막대 중에 아무거나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오른쪽 버튼 누른다. 위에서 세 번째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을 하고 차트 종류 변경에서 콤보 부분에서 문제 조건은 1인당 진로비 계열. 네, 주황색 1인당 진로비 계열의 차트 종류 펼치 먼저 눌러가지고 꺾어 전용의 네 번째 게 표시기능 꺾어 전용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체크 반드시 체크하세요. 체크 요렇게 하시고 확인 클릭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값표시 2020년에 1인당 진로비 계열만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1인당 진로비가 꺾어 전용이에요. 꺾어 전용 1인당 진로비가 그러니까 요 18이라는 게 요 꺾어 전용의 아래쪽에 표시되게끔 파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꺾어 전용의 요 2020년 꺾어 전용을 선택을 했을 때 다른 표식도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요 표식을 눌러요. 그래서 요 표식을 두 번 시간치 갭을 두고 클릭 이따가 클릭 이렇게 하면 딱 요것만 선택이 되어졌어요. 요것만. 자,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에서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요 아래쪽으로 하면 이렇게 18 여기 입력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 남아있는 부분은 그 도형 삽입 지속적 증가인데 문제 요구 조건은 없지만 수정해야 될 사항이 세로 값축과 그 다음에 우선은 축선 3개 세로 값축 가로 항목축 보조 세로 값축 축선을 실선으로 먼저 바꿀게요. 자, 세로 값축 선택하신 다음 세로 값축 선택하신 다음 선 부분에서요 선에서 실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 선택한 다음 마찬가지 테두리를 실선으로 그리고 보조 세로 값축 선택한 다음 테두리를 실선으로 합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세로 값축을 살펴보게 되면 좌우로 제가 배치해서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 0 10만 단위 최대값 70만 최소값 0이 아니라 하이펀이에요. 그럼 표시형 조정해야 돼요. 요거 선택한 다음 세로 값축 선택 그리고 표시 형식 조정은 이 그래프 아이콘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0을 하이펀이 아닌 0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는 범주를 숫자로 하시면 돼요. 범주를 회계가 아닌 숫자로 하게 되면 이렇게 0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됐죠? 나머지는 안 바꿔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세로값식 주눈검선 수평선이 없어요. 이 세로값식 주눈검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삭제키 눌러가지고 지우세요. 요거 선택한 거예요. 삭제키 눌러가지고 깨끗하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축 을 가보면 0, 5, 10, 20 마찬가지 이 보조 세로값축을 선택을 하고 그래프 아이콘에서 표시 형식 범주를 회계가 아닌 숫자로 해서 0을 0으로 표시되게끔 하고 그 다음 주 단위 바꿔줘야 돼요. 요거는 축 옵션 다시 눌러서 단위 주 2.0인데 5로 수정하세요. 5로 수정 이렇게 하면 출력 형태와 같게 0, 5, 10, 15, 20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를 보면 해당 이 꺾은선형의 표식이 달라요. 그래서 꺾은선형을 선택하시고 깡통 누른 다음에 요 표식 클릭 그리고 표식 옵션 클릭 그리고 기본 제공 선택 형식의 종류를 마름모로 이 절차는 그냥 공식화해서 연습하세요. 꼭 이렇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크기 값은 12 추천드립니다. 12 5가 기본값인데 12 이렇게 수정하면 요거하고 문제지하고 비슷하게 될 거예요. 색깔이 틀린데 이 색깔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지가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분간이 안 돼요. 색깔은 수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조건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와 같게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형 삽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각형 출력 형태를 보고요. 이 위치에다가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이 자,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주 중간 단이 있어요. 오각형 위치 제목 기준으로
제가 지금 이제 글꼴 수정이 이게 제대로 안 됐네요. 네. 다시 이 제목 글꼴이 지금 현재 보니까 문제 조건에 궁서 대 궁서로 수정이 제대로 안 됐어요. 네. 홈탭에 궁서 이렇게 궁서 네 이렇게 뒤늦게 발견한 건 나중에라도 수정하셔야 돼요. 자 궁서에 24 굵게 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삽입 도형의 오각형 환 여기 장환 1인 앞쪽 정도 높이값 눈대 중 가늠 내용 입력합니다. 지속적 증가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문제 조건을 보면은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 스타일은 고정이에요. 미세요가 하이펀 강조 1. 자 도형 스타일의 펼침 버튼 누릅니다. 도형 스타일의 펼침 버튼 요 펼침 버튼 눌러서 목록 중에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 이름 미세요가 하이펀 파란 강조 1 이 스타일만 요구로 해요. 요거 클릭 됐고 글꼴 굴림이 18포인트 홈탭에 글꼴 서체 굴림 수정하시고요. 굴림 18 엔터 수평수직 가운데 단락 그냥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툴 형태와 같게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 차지합니다.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네,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차지해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 배점 100점인데요. 이거부터 네 마지막에 하세요. 마지막에 네. 자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점수 올리시는 강의법 네 다양하게 바꿔왔는데 지금 현재 설명드린 풀이법이 가장 네 여러분한테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풀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이대로 따라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목 입력했어요. 2점 불면증 유형과 숙면 유도 제품. 네, 그 다음에 표 슬라이드의 구성은 세부 조건 보면 상단 도형, 좌측 도형, 표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가 여기입니다. 네, 표가 이렇습니다. 표에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 거 가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칸이 세 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건 다 합쳐져 있네요. 이렇게. 네, 좀 특이한데 3 곱하기 3짜리 표부터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도들 18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표 삽입합니다. 표 삽입은 텍스트 상자에 첫 번째 개체 삽입 아이콘 표 삽입 열 개수 3 행 개수 3 확인. 표에 대한 세부 조건은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 강조 1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표 스타일에서 표 여기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첫 번째 줄에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 찾았죠? 클릭. 자 알록달록인데 단 색깔이니까 이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 체크를 해제하세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 체크를 해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해당 위치 조정 및 크기 조정하는데 시작점 요 위치고 끝지점 요렇게 파악되어집니다. 네. 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렇게 배치하고요. 네. 그 다음에 끝지점 마우스로 위치 조절합니다.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잠드는데 한 칸 띄우고 대 30분 이상 엔터 글리는 증상 자는 동안 자주 깨서 엔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엔터 증상. 세 번째 너무 이른 시간에 깨서 엔터 다시 잠들지 못하는 엔터 증상.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 자체는 세로 단을 길쭉하게 입력이 되어서 네, 배치를 제가 이렇게 좀 조절해서 내용 보면서 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합쳐져 있다 그죠? 합쳐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병합 끝에도 마찬가지 병합되어 있어요.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병합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숙면 유도 기능 침구류 엔터 기능성 매트리스 엔터 베개 엔터 이불 엔터 숙면 유도 생활용품 엔터 수면 안대 엔터 수면 양말 엔터 숙면
유도차 엔터, 숙면 화장품까지 입력했고요. 다음 세 번째 열 숙면 기능 IT 대문자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제품 엔터, 멘탈 케어 시스템 엔터, 수면 유도 IT 제품 엔터, 컬러 테라피 엔터, 감성 조명 엔터, 수면 클리닉 엔터, 수면 전문 클리닉 엔터, 양압기 엔터, 수면 개선 전문 용품. 자,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두 가지 설정합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전체 글꼴 문제에서 도둠의 18포인트, 도둠의 18. 네, 됐고, 그 다음에, 이, 단락그룹에서 세 가지를 설정합니다. 단락그룹에서. 출력 형태를 보면, 해당 이 표셀 내의 내용물의 정렬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그리고 줄 간격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 이 세 가지. 단락그룹에서요, 네. 가로 수평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그리고 세로 가운데는 여기 텍스트 맞춤 중간 선택하시면 되고요. 텍스트 맞춤 중간. 그다음 하나 더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되어 있는 이 줄간격을 1.5로 하시면 출력 형태와 같게 됩니다. 1.5 이렇게 하시면 네,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됩니다. 자, 윗단의 도형 네. 미세한 위치 조정은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상하 좌우키 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윗단에 상단 도형은 두 개 도형 조합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한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과 그 다음에 네, 평행 사변형 삽입탭 도형 한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의 세 번째 거 한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문제 보고 출력 형태 네, 눈대중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했고요. 자, 삽입한 해당 이 도형에 문제지는 테두리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시고 요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기본 도형 설정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 테두리 윤곽선을 검정으로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지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위에 포개지는 도형 수면 장애 증상은 삽입 탭 도형의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중간에 있는 평행사변형 선택하시고 네. 이렇게 내용 입력 수면 장애 엔터 증상 글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도둠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하고 채우기 색깔이 밑에 있는 게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네, 어둡다 밝다 정도밖에 구분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세트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이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계속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마우스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네, 끌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를 끌어서 수평으로 이동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네, 데스크도 또 떼고 다시 꾹 눌러가지고 끌어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숙면 유도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숙면 유도 제품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네, 숙면 유도 제품 슬립테크 됐고요. 좌측 도형에 대한 조건은 그라데이션 요구가 선형 아래쪽 이렇게 됐고요. 도형의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한쪽 모자가 접힌 도형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삽입 탭의 도형이 기본 도형에서 세 번째 줄 중간 단에 보면 한쪽 모자가 접힌 도형인데 오른쪽 하단이 접힌 걸로 되어 있지만 출력 형태는 왼쪽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을 요구되어지는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크기 조절할 때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할 때는 왼손으로 Alt 키를 눌러요. ALT 한자키 왼쪽에 있는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들어쓰게 합니다. 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내용 입력 인면 엔터 장애 하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 채우기 색깔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채우기의 색깔을 좀 어두운 걸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도형 체육 색깔 그라데이션 밝은색 그라데이션 두 번째 거, 밝은 그라데이션 두 번째 거, 선형 아래쪽. 그리고 글꼴 수정, 네, 도둠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자, 이렇게 한 세트 수정이 됐으면 요 세트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네, 그렇기 때문에 수정상 최소화, 컨트롤 시프트 마찬가지,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복사 붙여넣기 할 건데, 네, 수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컨트롤하고 그냥 끌면 복사 붙여넣기 되는데, 시프트 키를 눌러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수직으로, 이 좌우로 안 돼요. 이렇게 좌우로 한다든지 아니면 수직으로만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네, 높이가 약간 컨트롤 시프트 이렇게. 자, 내용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숙면 유지 장애, 마지막 조기각성 장애 이렇게 하시고, 표 테두리가 메인 위로 올라와 있어요. 표를 맨 먼저 삽입했기 때문에 맨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표 테두리에서요, 표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래서 표가 맨 위로 올라오게끔, 표를 맨 위로 올리게끔 이렇게까지, 네,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차지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인데요. 네,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글머리 기호 설정과 글머리 기호 문단별 글꼴 설정, 네, 요구 조건이 있고, 세부 조건은 동영상 삽입하고 자동 삽입, 자동 실행, 반복 재생만 고정으로 부러져요. 출력 형태 보고요. 네,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 보고 제목부터 입력합니다. 자, 제목 1점 슬리포노믹스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량 클릭한 다음에 출력 형태는 상단이 영타, 한타가 밑에 영어, 한글 타이핑 속도 어느 게 더 빨라요? 한글이 일반적으로 빠르시죠. 그러면 한글 내용 기준으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할 때 요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보고 이게 한 줄 끝나고 여기서 엔터키 눌러야 될지 안 눌러야 될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 두 번째 줄은 없으면 이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끝까지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하고, 여기서 엔터키 한번 누른 거예요. 네. 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리포노믹스 엔터. 수면과 경제를 합친 합성어로 숙면을 위해 많은 돈을,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그냥 줄바꿈, 그냥 자동 줄바꿈 되게끔 입력하시면 줄 바뀌어져요. 지불함에 따라 성장하는 관련 산업 엔터. 그리고 마지막, 네, 수면 상태를 분석하는 슬립테크와 함께 성장, 이렇게 내용 입력하시고, 자, 글머리 기호 문단 편집합니다. 첫 번째 줄 블록 지정한다. 요구 조건, 네, 글머리 기호는 홈 탭에 단락에서 글머리 기호, 별표 글머리 기호 여섯 번째 거 선택하시고, 글꼴, 네, 굴림의 24포인트, 굴림의 24, 굵게, 그리고 줄간격 1.5 이렇게 합니다. 다음 내용 블록 지정한다. 해당 글머리 기호 수정하기 전에 꼭 뒤려쓰기가 돼 있어요. 이 수준은 요 라인이 뒤려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탭키를 눌러서 뒤려쓰기 합니다. 탭키를 누르면 안쪽으로 이렇게 딱 뒤려쓰기가 딱 돼요. 이 상태에서는 편집합니다. 네,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 종류 네 번째 거, 속이 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 그 다음 글꼴은 굴림의 20, 줄간격 1.5 고정이에요. 네, 굴림의 20 크기로 하고, 줄간격, 네,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단락 그룹에서 1.5 이렇게 하시면 한타 내용에 대한 수정이 끝났는데, 해당 이 크기를 이렇게 이 글상자의 높이를 줄이면 글자의 크기가 줄어들어 버려요. 네, 그러면 감점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크기를 많이 안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알게 모르게 크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글상자 크기를 줄이더라도 글자가 안 줄어들게끔 텍스트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서식 선택, 도형서식 작업창에 텍스트 옵션 누르고 텍스트 옵션의 세 번째 텍스트 상자, 그리고 여기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글상자 크기가 줄어도 글자 크기가 안 줄어들어요. 네. 자, 이 글상자를 밑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출력 형태에서 해당 이 영타의 별표 글머리 기호의 위치, 를 보고 위치 조정이 필요하면 위치를 이렇게 보고 조정을 약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이 글상자 테두리를 선택해서 밑으로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로 끌어서 얘를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부분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줄바꿈이 많은 돈을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동영상 삽입되어 있어요. 많은 돈을, 네, 요 글상자 오른쪽의 조절점을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줄여요. 네, 이렇게 자동 줄바꿈 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삽입 탭에 미디어 그룹에서 비디오, 삽입 탭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 선택한 다음 픽처 폴더에 그림 하나,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동영상제 WMV 선택하고 삽입 누르면 중간에 뚝딱 삽입돼요. 삽입된 이 동영상을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배치하고,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 동영상 크기가 약간 줄어든 걸로 되어 있어요. 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 일단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고, 배치 적당하게, 네, 문제지와 같게 하시고, 세부 설정은 비디오 도구 재생 탭에 꼭 요구 조건 두 가지. 시작을 자동 실행시키고 반복 재생해. 시작을 자동 실행으로 하고 반복 재생 체크. 이렇게 두 가지. 네, 시작 자동 실행 반복 재생 하시면 동영상 편집 끝났어요. 자, 위에 있는 영타, 네, 한글을 영타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영어로 대소문제 구분합니다. 슬리포노믹스 S 앞에 클릭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타는 앞에 글물가 한 개만이니까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이게 지워져요. 이렇게 수정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슬리포노 믹스 is a compound word that combines 헛다한표 슬립, 헛다한표 닫고, 강제로 줄바꿈 하지 마시고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네, and economy and is a related industry that grows as it faces a lot of money for a good night sleep. 요렇게 내용 수정하시면 되겠고, 밑줄 빨간 걸 혹시 오타 아냐라고 이제 체크 한번 해보라라는 부분인데, 용어가 네, 오타 아니죠. 문제지하고 똑같게만 하시면 돼요. 자, 줄바꿈이 sleep이니까 요 글상자의 조절점 왼쪽으로 살짝 끌어가지고, 네,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완성되어진 결과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했어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문제지 보지 마시고 제목을 목차로 입력하시고, 목차, 그 다음 텍스트 입력 상자 테두리 선택해서 지워요.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는데, 문제지를 보면은 출력 형태에서 도형 목차 한 세트 4개 세트가 삽입되어 있는데 똑같은 모양이에요. 한 세트 작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내용 수정하는 형태로 작업하는 게 빨라요. 자, 밑에 깔려있는 게 네, 니은자 도형이 밑에 깔려있는 걸로 확인되고, 그 위에 네, 육각형이 포개진 걸로 파악되어져요. 자, 요 모양으로 한 세트, 네, 한 세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깔려있는 도형은 삽입 탭에 저기 도형에 기본 도형에 보면 이 두 번째 줄 중간 딱 오른쪽 정도에 니온이라고 있어요. 이 니온을 좌우 대칭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만큼 사용하시고, 요게 좌우 대칭돼 있어요.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그리고 꼭 선 없음을 요구해요. 도형.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서 선 없음.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고,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 네, 육각형 도형입니다. 네, 육각형 도형인데 너무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네. 자, 삽입 탭의 도형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을 끝에서 세 번째 육각형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숫자값 1 입력하시고, 요것도 마찬가지 도형 윤곽선 없음. 윤곽선 없음. 채우기 색깔 좀 어두운 색깔. 채우기 색깔 좀 어두운 색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슬리포노믹스. 글자는 글상자. 글상자. 삽입 탭이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에 있는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너비를 이만큼 넓게 하세요. 네. 내용 입력. 슬리포노믹스. 대충 배치. 자, 글자에 대한 글꼴 크기 문제 조건이 있어요. 도둠의 24포인트, 포괄적 블록 지정. 홈 탭의 글꼴의 종류는 도둠으로 하고 크기는 24로 해. 이렇게 수정하시고, 수정하면서 위치 조정이 됐는데 적당하면 그냥 두시고 위치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시면 돼요. 자, 복사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포괄적 블록 지정.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네, 계속, 네, 복사부터 이렇게 하는, 네, 작업이 요구가 되어지는데, 컨트롤하고 시프트 왼손으로 누른 채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놓고 끌어서 놓고 이렇게, 네, 복사부터 이렇게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누른 채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놓으면 이렇게,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 보여요. 이렇게 됐고, 또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끌어가지고, 네, 됐죠? 이게 간격. 네. 자, 그 다음에 내용 수정 2, 요거는 3, 요거는 4, 이렇게. 그 다음에 목차 내용 수정 두 번째, 네, 불면증 유형과 숙면 유도, 네, 제품 이렇게 돼 있고, 네, 세 번째 3 목차는 수면장애, 네, 내용 수정합니다. 수면장애 환자 1인당 진료비. 마지막 수면장애 원인과 부작용 이렇게 내용 입력했고요. 자, 세부 조건 두 가지 있어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정도 알아. 슬라이드 6 1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구분 기호입니다. 이 1동그라미 이걸 삽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하시지 마시고, 1영역 요거 이야기하는구나. 자, 마지막 목차에 대해서, 네, 슬라이드 6으로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마지막 목차 네 번째 거 내용을 블록 잡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선택. 현재 문서 꼭 선택하시고, 연결 대상 현재 문서, 그리고 슬라이드 목차 중에 여섯 번째 거, 그리고 확인. 요렇게, 네, 슬라이드 6을 하이퍼링크 설정 끝났고, 그림 삽입에 자르게 하라 이렇게 됐어. 그림 5.jpg. 자, 삽입 탭 이미지의 그림, 그림 5, 그림 5.jpg, 그림 5 선택, 삽입됐고, 자르기 기능 이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네, 리보 메뉴에서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자르기 클릭. 조절점 이렇게, 네, 생겼는데 출력 형태는 의사가 환자 진찰하는 그림만 남겨. 네 번째 그림이 되겠네요. 네. 조절점 왼쪽 상단 꼭지점 이렇게 꺽쇠 끌고 오고,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 꺽쇠 끌고 와서 요 그림만 선택되도록 하고, 아무데나 클릭하면 자리가 완료됐고, 네,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문제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해주면 완성이 되어지겠습니다. 됐죠? 3, 4. 네, 됐죠?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배점 60점 차지합니다. 다음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인데, 제목 및 부제목 글자 상대 필요 없어요. 포괄적 블록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우고요. 그 다음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네, 도형 편집, 워드 아트 삽입, 그리고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도형 편집에 대해서는 해당 이 그림, 네, 지금 삼각형 그림 이렇게, 네, 삽입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도형 안에 그림 채우고 그 그림에 대한 투명도를 50%로 하고 도형 요구가 부도는 가능될 5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제의 이 요구 조건의 기본 틀 자체가 안 바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차만 붙들고 반복 연습하셔서 시간을 줄여 나가는 것도, 네, 좋은 학습법입니다. 하셨던 거 또 하시고 하시는 거,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삽입 탭의 도형에, 자, 여기 기본 도형의 다섯 번째 거 직각 삼각형.
직각삼각형, 네, 왼쪽 상단 꼭지점부터 이렇게 끌어가지고 화면 사이 한 반 정도, 네, 이렇게. 자, 좀 줄여가지고요. 요 화면 확대 축소, 요거는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의 휠을 밑으로 내리면 축소가 되고요. 화면, 네, 위로 올리면 확대가 돼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다 적용 가능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 밑으로 내리면 축소, 이렇게. 네. 자, 여기 안에다가 그림 사이발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도형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의 대상을 그림으로, 도형 채우기의 대상은 그림으로, 그림은 그림 3.jpg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일에서 그림 3 완독 그 커피콩 삽입됐죠? 네. 자, 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 선택합니다. 투명도 50% 설정하는 부분은 그림 서식 작업창에 깡통 페인트통에 채우기에 요 투명도, 채우기의 투명도를 50으로 합니다. 채우기의 투명도를 50으로 이렇게 설정하시고, 마지막으로 네,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불변입니다. 요구 조건.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효과를 선택하시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번째, 그러니까 4번째에 있는 5포인트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도형 편집에 대한 조건 끝났고요. 다음 워드아트 삽입인데, 워드아트 삽입의 내용 이렇게 슬리포노믹스 글자 입력해야 되는데, 글상자 먼저 삽입할게요. 삽입 탭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너비 값 좀 조절한 다음에 여기다가 네, 영어 대문자 소문자 구분합니다. S 대문자 LEEPONOMICS 이렇게 네, 슬리포믹스. S 대문자 LEEPONOMICS 됐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워드 아트 삽입에 대한 조건 세 가지. 변환, 글꼴, 반사. 두 번째 거부터 글꼴 도둠에 굵게 돼 있어요. 글꼴 서체 네, 도둠으로. 그리고 굵게 이거 눌러주세요. 네, 도둠에 굵게. 요 조건부터 먼저 충족시켰고, 그 다음에 변환에 대한 부분은 네,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워드아트 위로 기울기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요가의 변환, 휘기 종류 4, 9, 36 중에 위로 기울기는 9번째 있는 첫 번째 거 요겁니다. 위로 기울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상자를 이렇게 위치를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면 네, 이게 글자도 커져요. 그래서 문제집 출력 형태와 같게 네, 이렇게 보시고 조절해 주시면 돼요. 여기 정도. 네, 이 정도 대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해당 그 그림 삽입하는 조건 주어져 있는데요. 그림에 대해서는,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기 탭 그리고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했던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삽입했던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복사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 하시고, 이 첫 번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의 두 번째 거 그림, 그리고 위치 및 크기 값 조절 이렇게 하시면 빨라요. 꼭 슬라이드 마스터에 삽입했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요구를 하고 투명 네, 효과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네, 첫 번째 끝났어요. 도형도 끝났고 배점 40점 차지합니다. 다음 6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6번째 도형 슬라이드. 자, 도형 슬라이드는 배점이 100점이지만 소시간 대비 배점이 크게 높은 부분 아니에요. 네, 시험 시간에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합격 점수 득점하셔야 되니까 네, 마지막에 잡아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조건은 글꼴 굴리면 18, 애니메이션 순서 1동그라미, 2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세부 조건 이렇게 출력 형태되어 있는데 1그룹, 2그룹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네,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입력량 클릭 4점, 수면 장애 원인과 부작용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가 필요 없어요. 이 텍스트 입력 상자 필요 없으니까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 지워요. 자, 그 다음에 좌우 배치로 해서 네, 문제지를 보면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살펴보게 되면 먼저 삽입된 도형이 밑에 깔린다. 그래서 네, 한쪽 모서리가 둥글고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밑에 깔려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같은 도형이에요. 밑에 깔린 도형이. 네. 그러면은 먼저 네. 첫 번째 왼쪽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문제집 보면서 할게요. 네. 왼쪽에 삽입된 도형 삽입 탭에 저기 도형 그룹에서 도형에서 사각형 섹션에서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거. 네, 끝에 네 번째 거입니다.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한쪽 모서리는 둥근 거. 요거 대충 눈대중 가늠하셔가지고요. 네, 시작 위치 이렇게 지정하시고 장에 1 정도 요 정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드래그 끌어서 네, 이렇게 배치. 너비값을 약간 더 넓혀줄까요? 요거도 네. 좌우 대칭. 상하 대칭에 좌우 대칭까지 회전해서 상하 대칭에 좌우 대칭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요 잘린 부분을 보면 자 여기까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밑장 위치는 화살을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룹, 네. 제일 위에 수면장애 원인과 부작용,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삽입 탭, 도형, 사각형 섹션에서 세 번째 거, 좌우 대칭되어 있어요. 세 번째 거, 네. 이렇게. 자, 이 높이값 가늠이 안 되면 글자를 입력을 해봅니다. 이 제목. 그러니까 글자를 입력을 했을 때 해당 이 도형의 높이값이 가늠이 돼요. 수면장애 원인과 부작용 입력했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네, 해당 요 글자에 대한 글꼴 문제 조건에서 보면 굴림에 18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홈 탭이 글꼴에서요. 글꼴에서 제 굴림으로 하고 18 됐고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본 도형 설정을 여기서 합니다. 도형 테두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 하시고 좌우 대칭 돼 있죠. 좌우 대칭. 네, 이게 좌우 대칭. 회전해서 그리기 도구 정렬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네. 잘린 부분이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만나게 되는 기저질환 음식물 약물 불면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스마트 하트가 두 개 삽입되어 있어요.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하트에서 스마트 하트 종류 중에 하나는 기본 모양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나는 변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하트가 두 개예요. 요거하고 요건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게 기본 모양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변형이에요. 변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해당 그 글자가 입력되는 도형이 추가된다든지 삭제된다, 그러니까 줄어든다든지.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는데 종류는 이 두 개 다 지금 관계형에서 찾아보면 찾아질 거예요. 기저질환 불면증 이렇게 쭉 찾아보면 여기 네, 한 중간단 정도의 네, 수렴 방사형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입력 글자 상자 수가 차이가 있죠. 수렴 방사형 확인. 그 경우는 반드시 요 왼쪽에 있는 펼침 버튼 요 사각형의 꺽쇠 이렇게 눌러가지고 텍스트 입력창을 띄운 다음에 여기 단에다가 불면증 화살표 아래쪽 방향키 정신적 원인 그냥 엔터키 안 누르셔도 돼요. 기저질환 음식과 약물 이렇게 하고 엔터키 눌러요. 그러면 추가돼요. 이렇게 하나가 추가되면 환경적 요인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입력 다 했으면 X. 자, 풀이 순서 테두리 선택된 상태에 홈 탭 글꼴 그룹에 글꼴 서치에 굴림에 18포인트 굴림에 18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하트 디자인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문제 자체 조건에서 3차원 경사 3차원 벽돌 첫 번째 게 3차원 경사. 이 스마트 하트 개체의 테두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스마트 하트 개체의 테두리를 더블 클릭. 스마트 하트 스타일 디자인의 스마트 하트 스타일 펼치 버튼에 3차원 경사는 3차원의 세 번째 거가 만화고 두 번째 게 경사예요. 첫 번째 거는 네, 광택 처리 네, 경사 만화 벽돌 에서 주로 무너지거든요. 자, 두 번째 거 경사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알록달록인지 단일색인지
단일색이에요. 그럼 이제로 주시면 되고, 크기를 많이 줄여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 조절점 여기서 한 반 정도 많이 줄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확 줄여주세요. 네, 이만큼 줄이세요. 이렇게 줄였을 때 이렇게 줄이면 줄바꿈이 이렇게 됩니다. 줄바꿈이 되는데 너무 많이 줄이면은 이게 줄이 이렇게 되니까 적당하게 한 요정도로 맞추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기저질환하고 음식물, 이게 음식과 약물까지 했는데 기저질환 여기 안 맞으면 기저 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네,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그냥 엔터 키 누르면 이게 줄이 많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Shift 키 누른 채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줄간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네, 줄바꿈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에서 해당 이 너비를 줄여가지고 자동 줄바꿈 되는 유형도 있지만, 강제로 이렇게 밑으로 그냥 엔터 키 누르면 앞에 걸머리끼가 추가되거든요. 근데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누르면 이렇게 걸머리끼가 추가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문제 유형도 요구가 되니까 참고적으로 Shift 엔터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면장애 방치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네, 저기 순서도의 제일 마지막 도형이에요. 순서도의 제일 마지막 도형인데 좌우 대칭되어 있어요. 이 도형입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이 어떤 도형이야 라는 걸 빨리 찾느냐 늦게 찾느냐에 따라서 시간 네, 차이가 많이 나요. 작업시간 차이가. 자주 보셔야 돼요. 좌우 대칭 글자 네, 입력해서 해당 높이 및 너비값 가늠할 수 있고, 테두리 파형으로 되어 있으면, 파선으로 되어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부터는 도형서식. 도형서식 작업창에 선에서요. 선에서 굵기가 좀 굵어요. 그러면 2.25 무난합니다. 2.25 포인트가 너비 2.25 포인트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 종류 네 번째 거 파선 이렇게 하시면 무난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주의 집중 장애에도 스마트 하트입니다. 주의 집중 장애에도 스마트 하트인데, 삽입에 스마트 하트에 요거도 관계형에서 찾아보면 이건 기본 모양이에요. 요겁니다.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화살표 리본형. 화살표 리본형 선택하시고 모양 똑같으니까 글자 상자 직접 입력해서 클릭해서 주의 집중 장애 내용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피로감 이렇게 하시고 테두리 선택하시고 네, 홈 탭의 글꼴의 서체는 굴림의 18포인트. 자, 테두리 더블 클릭. 스마트 아트 디자인 스타일의 3차원 여기는 벽돌 요구하고 있어요. 벽돌. 네. 3차원의 다섯 번째 거. 요게 벽돌입니다. 3차원의 다섯 번째 거. 벽돌 적용하시고 글자 색깔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홈 탭의 글꼴 색깔 검정. 크기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이고 줄바꿈 감안해서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배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사다리꼴 육각형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요거 사다리꼴 심혈관계 엔터키 질환 약간 회전돼 있어요. 요 회전점 가지고 이렇게 약간 회전. 그리고 육각형 도형의 기본 도형의 끝에서 첫 번째 끝에 세 번째 육각형. 발병률 엔터 증가 이렇게. 첫 번째 196 끝났고요. 다음 채우기 3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자, 수면장애 이 부분이 이 도형하고 같은 도형이에요.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로 끌어서 드래그 앤 드랍 좌우 대칭.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네.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 아니고 좌우 대칭.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도형 한 개 꼭 있어요. 좌우 대칭. 요거요. 상하 대칭된 도형도 한 개. 네. 있어요. 개선 제품 이렇게 하셔야 되고 상하 대칭을 하게 되면 이 글자도 같이 뒤집어져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대가 상하 대칭된 도형입니다. 자, 자가 진단 오각형 삽입의 도형의 왼쪽에서 오른쪽, 네,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단 오각형, 네, 요렇게 삽입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가 진단 요 조절점 가지고 여기 조절이 좀 됐어요. 보니까 경사도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했고, 그 다음에 수면 개선 그냥 선 연결까지 그냥 해버릴까요? 네, 수면 개선은 양쪽 모델에 달린 사각형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에서 네 번째 거 양쪽 모델에 달린 사각형. 네, 내용 입력 이렇게 수면 엔터, 개선 엔터, 제품 선 연결의 삽입탭 도형의 꺾인 연결선 선의 네 번째 거 꺾인 연결선 자가 진단에다가 마우스를 올려요. 요 점에다가 연결 포인트 점 꾹 누르면 이렇게 연결됐고, 비어있는 이 동그라미 점을 수면 개선 제품 위에 올리면 연결 포인트 좀 보여요. 여기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올리면, 네, 놓으면 연결됐고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림 도형서식에서 해당 선 색깔 검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값 굵기 뭐 한 이 정도, 모양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에 대한 부분은 여기 화살표 머리 유형 타원, 화살표 꼬리 유형 타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잠들기 어렵다. 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저기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주 중간단, 기본 도형 첫 번째 중간단, 잠들기 힘들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시면 높이가 가늠이 돼요. 내용을 입력하시면 요거 약간 높아져야겠네. 네. 자, 그 다음에 쉽게 잠이 깬다. 저기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도형 별미 현수막의 끝에서 세 번째, 별미 현수막 끝에서 세 번째 내용을 먼저 입력합니다. 쉽게 잠이 깬다. 높이값 맞춰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겠고, 네. 자, 그 다음에 새벽에 다시 잠잔다. 대각선 방향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사각형 섹션의 중간단에 있는 거. 대각선 방향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새벽에 깨서 다시 못 잔다. 내용 입력하면 이 너비가 가늠이 돼요. 더 넓어져야겠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은 도형이에요. 똑같은 도형인데 좌우대칭이에요. 좌우대칭. 요 새벽에 깨서 못 잔다. 요 도형과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내려가지고, 네, 좌우대칭. 회전해서 좌우대칭. 내용 수정. 낮 생활이 피로하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배치가 조금 높이가 조금씩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위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베개에는 조절점 조절하는 도형인데, 이 도형은 자, 이걸로 할게요. 네, 요거나 요걸로 할 수 있는데 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 블록 화살표 첫 번째 줄, 네, 중간단에 있는 거, 이 모양이에요. 네, 이 모양 틀린데요. 네, 글자 입력해 보세요. 스마트 베개. 이 조절점 가지고 조절하는 도형인데 한 개 꼭 요구를 합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조절점이 동그라미가 3개 있죠. 노란색 동그라미. 이게 높이값, 이게 기둥 높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위에 있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하셔도 되고, 네, 요렇게 조절해도 되겠네요. 네, 모양 어차피 같게 만들면 되니까. 네, 됐습니다. 요 기둥, 그 다음에 요거 조절했어요.
요 경사도 요거 가지고 요렇게 조절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글자 높이값 이렇게 조절. 네, 비슷하게만 되면 돼요.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안대가 되어 있는 도형은 안대는 상하대칭 도형이에요. 상하대칭. 정오각형 삽입의 도형이 저기 기본 도형에 보면은 여기 끝에 네 번째 거 정오각형 도형인데 이렇게 삽입해서 상하대칭 돼 있어요. 회전 상하대칭을 하되 상하대칭한 도형은 글자 삽입에도 상하대칭이 돼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글상자, 텍상자 삽입의 텍스 그룹의 텍상자, 가로 텍상자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안대로 하고 그리고 글꼴을 문제 조건에서 네, 굴림의 18포인트 수정. 굴림의 18포인트 수정 한 다음에 포개요. 얘를 이렇게 네, 포개요. 이 위에 이렇게 포개가지고 글자가 입력된 것처럼 눈속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코골이 감소 밴드 십자형입니다. 삽입 도형의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십자형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 입력 코골이 감소 밴드. 자, 기본 도형 네, 삽입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색 채우기는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분간이 잘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프하게만 네, 색을 이렇게 네, 같은 색을 채우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 Shift 키 누르고 그 다른 도형도 선택. 한 다음에 채우고자 하는 색, 네, 도형 채우기 색에서 이렇게 지정 이렇게 하는 형태로 네, 일부만 꾹꾹 이렇게 선택,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같이 채우고자 하는 도형 선택 이렇게 하셔서 요거 Shift 키 잠들기 어렵다 몇 개만 하겠습니다. 새벽에 깨서 못 잔다 안돼 이렇게 뭐 수면 개선 제품 이렇게 도형 채우기 색깔 뭐 이렇게 네. 그리고 그 글자 색깔 흰 색깔 수정하는 거 꼭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자가 진단입니다. 자가 진단 네. 밑에 거는 이거 하고 Shift 키 색깔 자가 진단 선택 채우기 색깔 좀 어두운 색깔 글자 색깔 흰 색깔 글자 색깔 흰 색깔로 글꼴 색깔 흰 색깔 수정해야 될 거 꼭 있어요. 상하 대칭 도형 한 개 있고 조절점 조절해서 그 편집하는 도형 하나 있고 선연결 꼭 하나 있고 네, 이 정도 선택 Shift 클릭. 자, 문제지가 흑백이라고 그랬어요. 네,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몇 개만 꾹꾹 하셔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돼요. 아까 요거 제가 네, 수정했던 게 해제됐네요. 자, 요 정도로 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총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점수가 배쯤 높아요. 네. 그룹화 반대 순서 따져요. 그룹화 하는 순서는 상관없는데 그룹화는 왼쪽 상단 이렇게 포괄적 블록 지정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의 그룹 오른쪽 상단 위에서부터 네,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하단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의 그룹 이렇게 하면 그룹 설정이 됐어요. 반드시 그룹을 설정한 후에 애니메이션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룹화 배점 10점입니다. 5.5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순서 따져요. 첫 번째 그룹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순서. 자, 첫 번째 그룹화한 거 선택 애니메이션 탭. 닦아내기 위해서 바운드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닦아내기 위해서. 요 애니메이션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나타내기 11개 종류 중에 꼭 나와요. 닦아내기 찾아보면 여기 있어요. 네, 선택 아래에서 위로인데 요 효과 옵션에서 눌러가지고 문제에서는 위에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끔 방향 바꿔줘야 되고 두 번째 선택한 다음에 네, 두 번째 거는 바운드 돼 있어요. 그냥 나타내기에서 찾아가지고 적용만 하면 돼요. 바운드 제일 마지막 거 선택 콩콩콩 이렇게 네,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2023년 6월달 진행되어졌던 ITK 파워포인트 문제풀이 해드렸는데요. 네, 파워포인트 문제는 문제의 조건이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 회차를 반복 숙달해서
풀이하시면서 자신감을 배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시험 보신 분들 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고 꼭 A등급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